이 경이로운 서사의 서막을 알게 되면 정말 깜짝 놀라실 거예요. 우리의 주인공 조 마치가 어느덧 홀쩍 성장한 여인이 되어 뉴욕에서 살고 있다니 말이죠. 그녀의 포부는 바로 자신이 집필한 소설을 출간하는 것이고 우리는 그녀가 대단히 까다롭기로 유명한 출판업자 데시오드 씨와 마주하는 순간을 목격하게 된답니다. 시작부터 그녀의 큰 뜻을 보여주며 인물을 소개하는 실로 탁월하고 기발한 방식이라고 할 수 있죠. 그리고 다음 순간 영화는 놀랍도록 아름답게 시간을 거슬러 올라 어린 시절의 마치 자매들을 우리 앞에 생생히 펼쳐 보입니다. 우리는 크리스마스 아침에 네 자매를 만나게 되죠. 생각이 깊은 매그, 생기 넘치는 조, 예술적인 에이미, 그리고 세상에서 가장 다정한 베스까지요. 그녀들이 진심으로 존경하는 어머니 마미는 굶주리는 험멜 가족에게 크리스마스 아침 식사를 나누어주는 숭고한 선행을 베풀자고 제안합니다. 이는 그녀들의 따뜻한 마음씨를 여실히 보여주는 마음을 올리는 순간이었고 자매들은 한순간의 주저함도 없이 그 뜻에 따른답니다. 바로 옆 거대한 대저택에서 고독하지만 매혹적인 로리 로렌스는 그녀들의 자애로운 모습을 지켜보고는 순식간에 매료되고 맙니다. 집에 돌아온 자매들은 자신들을 기다리는 환상적인 뜻밖의 선물을 발견하게 됩니다. 로렌스 가족이 그녀들의 고귀한 이타심에 대한 보답으로 비교할 수 없이 풍성한 만찬을 마련해 놓았던 것이죠. 이것이 바로 그들의 인생을 영원히 바꾸어 놓을 운명적인 우정의 아름다운 서막이 된답니다. 그 후 매그와 조는 그야말로 화려한 사교계 모임인 성대한 연회에 초대받게 됩니다. 언제나 자유로운 영혼의 조는 낯선 분위기에 어색해하다가 로리에게서 자신과 닮은 영혼을 발견하게 되죠. 파티가 허례허식뿐이라고 생각한 두 사람은 대신 베란다에서 단둘이 매혹적인 춤을 춥니다. 두 사람의 즉각적인 교감을 보여주는 그야말로 완벽하고 마음을 설레게 하는 순간이었어요. 안타깝게도 매그가 발목을 다치면서 그날 밤은 막을 내리고 다정한 신사 로리가 자신의 마차로 그들을 집까지 데려다 줍니다. 조에게는 또 하나의 특별한 임무가 있었는데 바로 부유하지만 괴팍하고 엄격한 마치 대고모님께 책을 읽어드리는 일이었죠. 마치 대고모님은 조를 상류 사회에 어울리는 숙녀로 만들고자 끊임없이 애쓰는 정말 상대하기 힘든 인물이랍니다. 그녀는 심지어 자신과 함께 유럽으로 여행을 떠나자는 거부하기 힘든 매력적인 제안까지 하죠. 그와 동시에 마치 가족과 로렌스 가족의 관계는 나날이 더욱 돈독해지고 소중해집니다. 인자하신 로렌스 할아버지는 몹시 내성적인 베스에게서 남다르고 애틋한 정을 느끼게 됩니다. 베스는 할아버지에게 일찍 여인 자신의 딸을 떠올리게 했는데 이는 참으로 애달픈 사연이었죠. 그는 베스가 원할 때마다 언제든 자신의 훌륭한 피아노를 연주할 수 있도록 더없이 가슴 뭉클한 배려를 보여줍니다. 그리고 여러분은 꼭 보셔야만 해요. 그녀는 믿을 수 없을 만큼 찬란한 기품으로 피아노를 연주하거든요. 그리고 어느 날 밤 에이미가 조와 로리와 함께 극장에 가고 싶다고 간청하면서 이야기를 뒤흔들 사건이 벌어집니다. 조는 아주 매몰차게 그녀의 부탁을 거절하는데 이건 분명 그녀답지 않은 실수였죠. 이에 대한 복수로 격분한 에이미는 조가 온 마음을 다해 집필하던 원고를 불태워버리는 돌이킬 수 없는 잘못을 저지르고 맙니다. 조의 절망감은 실로 엄청냈어요. 그것은 차마 눈뜨고 보기 힘든 가슴 아픈 광경이었답니다. 조는 끓어오르는 분노에 휩싸여 에이미가 아무리 뉘우치며 용서를 빌어도 절대 용서하지 않겠다고 맹세합니다. 다음 날 조와 로리가 스케이트를 타러 나서자 용서를 구하고픈 간절한 마음에 에이미가 그들을 뒤따라갑니다.
아직 화가 풀리지 않은 조는 쌀쌀맞게 에이미를 외면하고 살얼음판의 위험을 경고하는 것을 잊어버리고 맙니다. 그 순간 끔찍한 사고가 벌어지고 에이미가 얼음을 뚫고 차디찬 물속으로 빠지고 맙니다. 그것은 숨이 멎을 듯한 공포의 순간으로 여러분의 손에 땀을 쥐게 할 거예요. 반사적으로 조와 로리가 힘을 합쳐 그녀를 물 밖으로 끌어내 기적적으로 목숨을 구합니다. 동생을 잃을 뻔한 아찔한 경험을 하고 나서야 조는 비로소 분노를 거두고 마음 깊이 여동생을 용서합니다. 한편 또 다른 이야기에서는 매그가 첫 사교계 무도회에 참석하여 상류사회의 화려함에 흠뻑 빠지게 됩니다. 그녀는 빌린 사치스러운 드레스를 입고 부유한 이들의 무리에 섞이려 애씁니다. 로리가 이 광경을 보고 그녀에게 다가가 다른 사람 행세를 한다고 꾸짖자 매그는 마음에 깊은 상처를 입습니다. 그는 나중에 깊은 죄책감을 느끼고 그녀에게 더없이 진솔한 사과를 건넵니다. 자매들에게는 또한 멋진 비밀 모임이 있었는데 그들은 로리를 첫 번째 회원으로 맞이하기로 결정합니다. 와! 한편 맏언니인 매그와 로리의 가정교사인 점잖은 존 브룩시 사이에 풋풋한 사랑이 피어나기 시작합니다. 존은 존이 부유하지 않다는 이유로 거세게 반대하지만 매그는 자신의 마음을 외면할 수 없었어요. 참으로 사랑스러운 장면에서 베스는 고마움의 표시로 로렌스 할아버지를 위해 슬리퍼 한 켤레를 만듭니다. 그는 그녀의 따뜻한 정성에 크게 감명받아 그 보답으로 놀랍고도 멋진 선물을 그녀에게 줍니다. 그는 베스에게 그녀만의 근사한 피아노를 선물하는데 그 장면은 너무나 순수하고 벅찬 환희로 가득 차 있답니다. 그때 가족은 아버지가 전쟁터에서 위독하다는 청천벽력 같은 소식을 듣게 됩니다. 마미는 아버지를 간호하기 위해 급히 떠나야만 했고 가족은 그녀의 여비를 마련해야 했습니다. 숭고한 희생과 헌신의 행동으로 존은 돈을 마련하기 위해 자신의 자랑이던 아름다운 머리카락을 잘라냅니다. 자, 그것은 가족에 대한 그녀의 사랑이 얼마나 깊은지를 보여주는 실로 가슴 뭉클하고 강렬한 순간입니다. 마미가 없는 동안 자매들은 형편이 어려운 험멜 가족을 돌보기로 약속했지만 그 책임을 소홀히 하고 맙니다. 언제나 책임감이 강한 베스가 홀로 그들을 찾아갔다가 안타깝게도 그들에게서 성홍열에 옹kom합니다. 성홍열을 앓은 적이 없었기에 어린 에이미는 감염을 피하기 위해 마치 대고모님 댁으로 보내집니다. 이는 에이미에게 인생의 중요한 전환점이 되는데 마치 대고모님이 그녀에게 가족의 안정을 위해 부유한 남자와 결혼해야 한다고 일러주기 때문입니다. 베스의 병세가 위중해지자 자매들은 마미에게 집으로 돌아와 달라고 급히 전보를 보냅니다. 마미는 때맞춰 돌아와 지극한 사랑으로 베스를 돌보아 기적적으로 건강을 되찾게 합니다. 존 브룩이 무엇보다 멋진 뜻밖의 선물과 함께 나타났을 때 가족은 마침내 크리스마스에 다시 한자리에 모이게 됩니다. 샥! 그가 전생터에서 아버지를 집으로 모시고 온 것이었는데 그 장면은 더할 나위 없는 완전한 행복 그 자체였어요. 얼마 후 매그와 존은 마침내 검소하지만 지극히 사랑스러운 결혼식을 올립니다. 마치 대고모님은 그 결혼을 못마땅히 하면서도 뜻밖의 아량으로 결혼식 비용 전체를 지원해 줍니다. 참으로 충격적인 반전 속에서 마치 대고모님은 조 대신 에이미를 유럽에 데려가기로 결정합니다. 이것은 조의 오랜 소원이었기에 그녀는 크게 상심하고 여러분은 그녀의 쓰라린 실망감을 고스란히 느낄 수 있을 거예요. 설상가상으로 로리가 바로 이 순간을 택해 조에게 자신의 오랜 사랑을 고백하고 맙니다. 그는 청혼을 하는데 그것은 상상할 수 있는 가장 뜨겁고 열정적인 고백이었어요. 하지만 조는 고심에 고심을 거듭한 끝에
가슴 아프게도 그의 정원을 거절합니다. 그녀는 그를 연인으로서는 사랑하지 않으며 둘은 결국 서로에게 불행이 될 뿐이라고 설명합니다. 이는 두 사람 모두에게 끔찍한 순간이었고 로리는 마음이 산산조각 난 채 남겨집니다. 새 출발을 위해 조는 뉴욕으로 떠나 가정교사로 일하는 과감한 결정을 내립니다. 그녀는 꾸준히 글을 쓰며 자신의 자극적인 이야기 몇 편을 괴팍한 대시우드 씨에게 판매하는 데 성공합니다. 바로 그곳에서 그녀는 같은 하숙집에 머무는 지적인 매력의 프리드리히 바에르 교수를 만나게 됩니다. 그는 작가로서 그녀가 지닌 남다른 재능을 첫눈에 알아보는 지혜롭고 마음이 따뜻한 남자였어요. 하지만 그가 그녀의 작품에 대해 날카롭지만 진솔한 비평을 건네자 조는 자존심이 상한 나머지 분개하며 그의 충고를 외면합니다. 바다 건너 프랑스에서 에이미는 화가로서의 실력을 갈고 닦다가 로리와 우연히 재회합니다. 그것은 뜻밖의 재회였는데 로리는 여전히 조에 대한 상실감으로 목표를 잃고 방황하는 모습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는 에이미의 사교 모임 중 하나에 술에 잔뜩 취해 나타나 망신스러운 소동을 벌입니다. 그는 심지어 에이미에게 구애하던 신사를 조롱하여 그녀에게 참을 수 없는 모욕감을 안겨줍니다. 나중에 술이 깬 로리는 사과하며 즉흥적으로 그녀에게 정언합니다. 에이미는 자신이 조의 대체품이 되지는 않을 것이며 특히 자신은 언제나 그를 사랑해왔다고 알리는 더없이 당당한 일침을 가합니다. 그것은 그를 완전히 할 말을 잃게 만드는 실로 전설적인 자존감의 순간입니다. 한편 집에서는 매그와 존이 아이들과 함께 가정을 꾸리며 경제적인 어려움에 직면해 있습니다. 매그는 자신의 처지에 초라함을 느끼고 홧김에 새 드레스를 만들려고 값비싼 비단을 구매합니다. 존은 그녀에게 어울리는 풍족한 삶을 마련해주지 못하는 자신에게 자책감을 느낍니다. 하지만 가슴 따뜻해지는 순간 매그는 이미 그 천을 팔았다고 고백하고 두 사람은 서로에 대한 변치 않는 사랑을 재확인합니다. 그때 조는 가슴이 철렁 내려앉는 소식을 듣게 됩니다. 베스의 병이 재발했고 이번에는 상태가 훨씬 더 심각하다는 것이었죠. 조는 한달음에 뉴욕에서 집으로 달려가 동생의 곁을 지킵니다. 조는 베스를 바닷가로 데려가고 마음이 미워지는 장면 속에서 베스는 언니에게 자신의 마지막이 다가오고 있음을 안다고 말합니다. 조는 애써 그것을 부정하지만 베스는 담담하게 자신의 운명을 받아들입니다. 베스의 마지막 소원은 조가 자신을 위해 이야기를 써주는 것이었고 이는 사랑하는 언니에게 남기는 마지막 부탁이었습니다. 가슴 아프게도 사랑스럽고 다정했던 베스는 병을 이기지 못하고 세상을 떠나고 온 가족은 깊은 슬픔에 잠깁니다. 이것은 전체 이야기에서 가장 애통하고 마음 아픈 순간입니다. 슬픔 속에서 조는 마미에게 견딜 수 없이 외롭다고 털어놓으며 로리에 대한 자신의 결정이 실수였는지 되묻습니다. 언제나 현명한 마미는 그녀가 진심으로 그를 사랑하는지 묻고 조의 대답은 그렇지 않다는 것을 다시 한번 확인시켜줍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무치는 외로움을 이기지 못한 조는 로리에게 편지를 써서 그들의 비밀 우체통에 넣습니다. 바로 그 순간 에이미가 유럽에서 돌아오는데 그녀는 혼자가 아니었어요. 그녀는 로리와 함께 돌아왔고 두 사람은 모두를 깜짝 놀라게 할 소식을 전합니다. 바로 둘이 이제 부부가 되었다는 사실이었죠. 조는 순간 충격에 휩싸이지만 재빨리 평정을 되찾고 편지를 감춘 채 의연한 태도로 그들을 축하합니다. 그것은 그녀의 강인한 내면을 증명하는 순간이었어요. 상심에 빠진 로렌스 할아버지는 베스가 없는 마틴의 집에 들어설 용기조차 내지 못합니다. 조는 그에게 위로를 건네고 두 사람은 나이를 초월한 특별한 우정을 쌓기 시작합니다.
슬픔과 추억에 잠겨 있던 조는 문득 강렬한 영감의 순간을 경험합니다. 그녀는 베스를 위해 썼던 이야기들을 모아 매일 밤 엄청난 열정으로 글을 쓰기 시작합니다. 그녀는 자신의 모든 것을 쏟아부어 자신과 자매들의 삶을 바탕으로 한 책을 창조해냅니다. 그녀는 완성된 원고를 데시오드 씨에게 보내지만 그는 처음에 그것을 따분한 가정소설이라며 단칼에 거절합니다. 바로 여기서 이야기가 정말 흥미로워지는데 왜냐하면 데시오드 씨의 짜리들이 그 원고를 발견하기 때문이에요. 그녀들은 이야기에 완전히 푹 빠져 자매들에게 다음에 무슨 일이 일어나는지 알려달라고 아버지에게 간청합니다. 달달의 열화와 같은 성화에 그는 자신의 결정을 재고하지 않을 수 없게 됩니다. 그 무렵 바에르 교수가 매사추세츠에 예고 없이 방문하는데 그는 단지 근처를 지나던 길이었다고 주장합니다. 그가 오직 조를 다시 보기 위해 이 먼 길을 달려왔다는 것은 누가 봐도 명백했죠. 그는 마치 가족과 함께 식사를 하고 모두가 그와 조 사이에 흐르는 특별하고도 분명한 기류를 목격합니다. 그러고 나서 프리드리히는 캘리포니아에 일자리가 생겨 곧 떠나야 할 것 같다고 말하며 자신을 이곳에 머물게 할 이유가 없다고 덧붙이죠. 그가 떠나려는 순간 온 가족이 발벗고 나서서 조가 반드시 그를 붙잡아야 한다고 성호합니다. 더없이 설레고 낭만적인 장면 속에서 메고와 에이미는 쏟아지는 빛 속에서 프리드리히를 뒤쫓도록 조를 마차에 급히 태웁니다. 하지만 그때 화면은 조가 데시오드 씨와 회의하는 장면으로 전환되는데 여러분은 다음에 벌어진 일을 상상도 못하실 거예요. 그는 책은 훌륭하지만 주인공이 결혼하는 것으로 결말을 수정해야 한다고 그녀에게 알립니다. 조는 자신의 주인공은 결혼을 원치 않는다고 맞서지만 그는 결혼하지 않는 여주인공이 나오는 책은 팔리지 않는다고 단언합니다. 그때 조는 제가 이제껏 본 것 중 가장 현명하고 기발한 묘수를 둡니다. 그녀는 결혼 엔딩에 동의하는 척하면서 이내 노련하게 그와 협상을 벌입니다. 그녀는 더 높은 인세를 요구하고 결정적으로 자신의 작품에 대한 저작권은 자신이 갖겠다고 주장합니다. 이것은 여성 창작자가 자신의 경제적 미래에 대한 주도권을 쟁취하는 실로 역사적인 순간입니다. 그리고 나서 영화는 그녀가 써내려간 낭만적인 허구의 결말을 보여줍니다. 조는 프리드리히가 떠나기 직전 그를 붙잡는 데 성공하고 두 사람은 비에 흠뻑 젖은 채 황홀한 입맞춤을 나눕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토록 엄격했던 마치 대고모님이 세상을 떠나면서 자신의 전 재산을 조에게 물려주었다는 사실을 알게 됩니다. 조는 프리드리히와 함께 그 저택을 활기 넘치는 남녀공학 학교로 탈바꿈시킵니다. 이 결말의 마지막 장면은 이제는 더욱 북적이게 된 마치 가족 모두가 함께 마미의 생일을 축하하며 더할 나위 없이 행복해하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하지만 그것이 진짜 결말은 아니랍니다. 왜냐하면 가장 통쾌하고 감동적인 마지막 장면이 아직 남아있기 때문이죠. 우리는 인쇄소에 서서 자신의 소설이 한 권의 책으로 만들어지는 과정을 지켜보는 조를 보게 됩니다. 그녀는 마침내 작은 아씨들이라는 제목이 붙은 완성된 책 한 권을 손에 듭니다. 그것은 온전히 그녀 자신의 힘으로 이뤄낸 최고의 성공이자 더없이 아름답고 값진 성취입니다.